안녕하세요. 저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다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으면서 딸에게 당당하고 멋진 엄마로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가난의 맛을 보았고, 가난 때문에 선택한 것이 결혼을 하고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만약 그때 제 딸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신우와 동서에 무시를 당하고 살던 제가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시긴 하지만 형편은 늘 어려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것이 저희 집을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아버지 역시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며 열심히 성실히 사셨지만, 비가 오면 집에서 쉬어야 했고 날씨에 따른 변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월급도 고정적이지 않았고 어떤 달에는 턱없이 부족했었죠. 어머니는 월급이라도 제때 나오면 생활하는 것이 조금 나았을 텐데, 아버지 월급을 월급날 제때 받지 못하고 며칠 미뤄서 받거나 아니면 조금씩 나누어서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 두 분이 돈 때문에 다투시는 날이 많았고, 서로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두 분은 이혼을 선택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혼하신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는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셨고, 같이 일하고 있는 지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고 월급도 제때 나오는 그런 직장을 찾았다며 같이 가자는 말에 고심 끝에 저를 고모 집에 맡겨놓고선 타지로 일을 하러 가셨어요. 고모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자주 보지 못하고 명절 때만 봐서 그런지 그리 친하지는 않았어요. 고모 역시 먹고 살 만한 형편은 되었지만 여유롭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다 보니 그렇겠죠. 저는 사촌동생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로 하고 짐을 풀었어요. 사촌동생도 혼자였다가 둘이 있으니 너무 좋다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첫날 밤은 그 집이 너무 낯설고 어색해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이 빠른 고모는 식탁 위에 저희가 먹을 아침을 차려놓고 나가셨고, 저희는 그것을 먹고 학교로 갔어요. 그렇게 고모 집에서 생활을 하고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가자 사촌 동생이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언니 언제 가? 왜? 언니가 내 방에서 지내는 거 싫어. 그런 게 어딨어.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친언니도 아니잖아. 사촌도 언니랑 같은 거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사촌 동생은 한 번씩 제가 언제 집에 돌아가냐고 고모에게 물어봤고, 그럴 때마다 고모는 사촌 동생을 어르고 달랬어요. 저는 사촌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꾸 눈치가 보였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사촌 동생은 점점 말뿐만 아니라 저에게 노골적으로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일찍 자야 한다며 제가 책을 보고 있을 때에도 불을 꺼버렸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고모는 사촌 동생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며 될 수 있으면 사촌 동생이 하자는 대로 해주기를 바랬었죠. 저는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제 집이 아닌데 어쩌겠어요.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빨리 저를 데리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시던 아버지는 무슨 이유인지 생활비를 보내주시지 않고, 그때부터 고모는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퇴근을 하고 오면 설거지가 안 되어 있다는 둥, 집안이 엉망이라는 둥,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눈치를 줬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학교에 다녀오면 집안일을 해야만 했고,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아버지는 생활비를 보내주시지 않았고 고모는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벌어서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중학생까지 키우려니 너무 힘들다. 식비가 둘이 있을 때보다 배로 늘었다. 정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이 힘들 정도로 저에게 눈치를 줬고 구박을 했어요. 하루는 사촌동생이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 제 몸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사촌동생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 역시 가만히 자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거라 멍한 상태였어요. 방문을 열고 급하게 뛰어들어온 고모는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냈고 사촌동생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고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서러움을 받으며 지내야 하는지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다음날 고모는 저를 불렀어요. 너네 아버지 연락이 됐니? 아니요. 저도 며칠 동안 연락을 못 받았어요. 너네 아버지도 참 그렇다. 자식 새끼 맡겨놓고선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다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 형편에 너까지. 내가 정말 요즘 같아선 딱 죽고 싶다니까. 고모는 제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꼭 그렇대? 너네 아버지가 널 맡기면서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해놓고선 지금 몇 달째 주지를 않으니 하는 소리지. 저한테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얘 봐라.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말하세요. 아니 저것이 고모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부모 손에서 못 큰 애들이 다 저렇다니까. 어디 무서워서 말을 하겠니? 고모의 말에 화가 난 저는 그날 밤 짐을 챙겨서 고모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무 소식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아버지는 그동안 고생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눈물을 훔치셨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둘이서 같이 살아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형편에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며 화를 내셨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며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는 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알바를 하며 아버지와 같이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와 같이 살 집 한 칸을 마련했어요.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도 못 가고 한창 예쁠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온 저를 시댁 식구들은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고 여동생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대학생인 여동생이 부러웠어요.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시누이는 한껏 멋을 부리고 다니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저대로 지금껏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시누이와 자꾸 제 모습이 비교가 돼서 우울해지고 제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결혼을 하고 반년이 지났을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시동생이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임신을 먼저 하게 된 두 사람은 몇 달 뒤 바로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이 시댁에 오는 날 저희도 시댁으로 넘어갔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줬어요. 이윽고 두 사람이 들어왔고 같이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날이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는 날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얘야, 큰애가 너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손윗사람이니 깍듯하게 대해야 한다. 네, 당연하죠, 어머니. 저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참, 형님이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셨더라고요. 그래?
그럼 오며 가며 마주쳤을 수도 있겠구나. 형님, 어쩌면 중고등학교 제 후배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닐 거예요. 저는 졸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졸업을 못했다니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 중학교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제 이야기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었고,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얼굴 표정이 다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 그래서 학업보다는 일을 선택했어요. 왜 진즉에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 학벌이 중요하나요? 중요하건 안 하건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잖니? 우리는 애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못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중학교조차도 못 나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엄마, 사람마다 다 사정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애비, 넌 가만히 있고 네가 얘기해봐라. 왜 속인 거냐? 전 속인 적이 없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네 남편 빼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속았는데. 저는 대학교를 못 갔다고는 말을 했을 뿐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물어보셨으면 전 얼마든지 얘기했을 거고요. 말은 청산유수구나. 중학교도 졸업 못한 며느리를 보다니. 아이고 머리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속은 것도 아니고 제가 괜찮다고 좋아서 한 결혼을 지금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남편은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저의 손을 끌고는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의 말은 신경을 쓰지 말라며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고 저에게 대신 사과를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기분이 상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에게 묻지 않고 지레 짐작으로 생각하셔 놓고선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 온 가족을 속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속상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족 앞에서 저를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어 화가 나기도 했어요. 다음날 오후 집에 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불쑥 찾아왔어요. 불만이 한가득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커피와 과일을 깎아서 거실로 들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속이 답답한데 따뜻한 걸 주냐며 시원한 음료수로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음료수를 다시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니 컵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어제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니? 내가 작은 애한테 얼마나 나쁘끄러웠는지 아니? 그냥 아무 학교 이름이나 대면 될 것이지 자퇴했다는 말을 왜 해? 나 중학교도 못 나온 돌대가리다 티내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 그걸 왜 속여야 되나요? 언니, 그건 아니죠.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하기 전에는 중학교를 나왔던 안 나왔던 우리랑은 상관이 없지만 결혼을 한 이상 우리 체면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진짜. 그럼 불우했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다 얘기했었어야 했나요? 당연하죠. 그랬으면 우리 오빠랑 절대 결혼 못했을 거예요. 결혼도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고요. 속은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시네요? 아가씨, 얘가 지금 누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니? 너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티가 난다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중학교도 안 나왔지만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생활했어요. 잔말 말고 너 이거는 우리 식구들밖에 모르는 일이니 어느 누굴 만나더라도 자퇴를 했니 마니 입 다물어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날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명심해. 시어머니는 제 입단속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나쁜 짓을 해서 퇴학을 당한 것도 아니고 누구는 학업을 포기하고 일하고 싶어서 자퇴를 한 줄로 아시는지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떳떳하게 잘 살아왔던 제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는 본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학교들을 나왔다고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주제 꼴의 시누이라고 시어머니 옆에서 같이 떠들고 있는 시누이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 하셨고 동서와 저를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를 대며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는 저만 부려먹으셨죠. 처음에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시어머니의 욕을 하던 동서도 어느 순간 당연히 대접받으려 했고 시누이와 짝짝꿍이 되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배가 점점 불러오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친정이 멀었던 동서는 시댁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걸 빌미로 또 시어머니는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중 살림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왜 아직도 안 오고 있냐며 빨리 오라고 난리였어요. 저는 뻐근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 현관문을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는 김장을 한다며 절인 배추가 한가득했어요. 제가 들어온 걸 본 시어머니는 저에게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던져주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거들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서 해도 충분히 한다며 공부나 하라며 시누이의 방으로 동서와 함께 들여보냈어요. 그날 저는 허리를 숙인 채 양념장을 배추에 바른다고 고생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허리를 펴는데 허리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 양념이 든 배추를 또 김치통에다가 일일이 담는데 입에서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시누이와 동서는 방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시누이는 돼지고기를 삶고 있었어요. 제가 지저분해진 거실을 닦고 있는데 시누이와 동서가 깔깔거리며 과자를 먹으면서 방에서 나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얄밉던지 닦고 있던 걸레를 얼굴에다가 던지고 싶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김장김치엔 돼지고기 수육이지. 오빠들한테 연락해서 퇴근하면 바로 이쪽으로 오라고 전화해. 와우, 맛있겠다. 알겠어. 시누이는 오빠들에게 연락을 했고 주방을 기웃기웃거리며 싱글벙글했어요. 저녁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앉았어요. 이야, 이번 김치 정말 맛있는데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해요. 그렇지. 이거 하느라 다들 고생했겠네요. 재수 씨는 배도 부른데. 아니에요. 저는 한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같이 맛있다며 김치를 쭉쭉 찢어가며 고기와 함께 돌돌 말아 싸먹는데 저는 몸이 피곤해서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있자 남편은 신경이 쓰였는지 고기와 김치를 제 앞접시에 가져다 주며 챙겨주었어요. 그 모습이 또 시어머니는 마음에 드시지 않는지 혀를 또 끌끌 차셨어요. 식구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남편이 김장하느라 고생했다며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서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네가 설거지를 왜 해? 김장하느라 오늘 고생 많았을 텐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너 집에서도 일하고 온 애한테 이런 거 시키니?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죠. 왜 그래요?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애미한테 고무장갑 주고 너는 나와 얘기 좀 하자꾸나.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언성이 높아졌고 시동생은 중간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임신한 사람도 있는데 집안에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며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주방에서 식탁을 정리하던 동서가 주방을 나가려고 하자 저는 화가 났고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 어디 가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요. 왜 없어요? 싱크대에 설거지 쌓인 거 안 보여요? 그건 형님이 하실 거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임신했다고 지금까지 집안일 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 오늘 같은 날에는 같이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저야 같이 해드리고 싶죠. 하지만 배가 이렇게 부른데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하지 말라시고. 저는 형님보다는 시어머니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동서, 그래서 지금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네, 형님, 전 못해요. 형님 일에 절 끌어들이지 마세요. 끌어들이다뇨? 지금 형님이 왜 이러고 있는지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형님이 결혼 전에 속인 학벌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님이 형님한테 속으셔서 괘씸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미쳤다고 중간에 끼어드나요? 그 얘기가 여기서 또 왜 나와요?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나한테 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주방에서 저와 동서가 말다툼을 하고 있자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둘이 왜 그래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시키신 일을 저더러 하라잖아요. 언니,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그래요? 좀 조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은 다 언니 때문인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중학교를 못 나오면 이런 것도 빨리 모르나?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언니가 애초에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결혼했었음 이런 꼴도 안 당할 텐데 왜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사냐고요. 같은 여자로서 쪽팔려서.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는 아가씨는 뭐 그리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뭘요? 중학교도 못 나온 나나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아가씨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어디다 대고 자기랑 나랑 같은 취급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대가리가 돌이라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건지. 말 조심해요.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 참아요. 못 참으면 어쩔 건데요. 한 대 치겠다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엄마 나오기 전에 설거지나 하고 가요. 막말을 퍼붓던 신우이와 동서는 주방을 나갔어요. 저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눈물도 나오고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비참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금껏 밀어놓기만 했던 검정고시를 알아봤고 공부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중학교를 못 나온 사람 취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어요. 그런 무시 속에서 저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있으면 조심할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은 아이가 듣고 있는 곳에서도 저에게 막말을 하고 무시를 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저는 남편에게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며 열심히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말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저를 비웃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죽을 듯이 공부했어요. 밤새 공부하느라 코피가 터진 적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도 모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퇴근을 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공부한 결과
저는 교대에 합격을 했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당장 핸드폰을 꺼내 시댁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 것을 저는 다급히 막았어요. 신랑은 이 사실을 알리면 시댁에서도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며, 그럼 지금처럼 심한 소리도 듣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텐데 왜 말을 하지 않냐고 물었었고, 저는 아직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런 저의 확고한 모습에 남편은 독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저의 뜻대로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줬고, 시누이와 동서의 말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예전보다 속상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시작한 공무원 시험에 시누이는 번번이 미끄러졌고, 아이를 낳는다며 회사를 그만둔 동서는 아이가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시동생은 혼자 벌어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에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앓는 소리를 했었어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니 저는 제가 지금 구박받고 있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마음껏 나를 보면서 무시하며 지들 잘났다는 듯이 살아봐라. 언젠가는 내가 받았던 수모를 되갚아 주겠다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제가 원하던 임용에 합격을 했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안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흥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고맙다며 자랑스럽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흥분되어 있는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뭘, 밤낮으로 열심히 한 당신이 이룬 거지. 아니야. 당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나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집에 알리고 싶어. 아니야. 아직 아니야. 또? 이제 원하는 것을 이뤘잖아. 대체 언제 이 사실을 알리려고 그래? 민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민서? 응. 내년에 민서 입학할 학교로 발령받은 거 알지? 그렇지. 내년에 민서가 입학하는 날, 그날 밝힐 거야. 또 1년을 기다리자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1년을 못 기다려줘?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린단 말이야. 조금만 참아줘. 그때는 당신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할게. 당신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예뻐 죽겠다 정말. 고마워. 저는 동서 아이가 내년에 입학할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고 그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학벌 때문에 시어머니, 시누이, 동서 이 세 명에게 당한 모욕과 무시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면전에 대고 큰소리치고 싶었지만 조금 더 통쾌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꼭 참았어요. 그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묵혔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죠. 혹시나 시댁에 가서 아이가 제 이야기를 할까봐 우리 아이에게도 제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그래서 어디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줄 알고 있었고 원수 같은 그 3명도 제가 반찬값이나 벌려고 알바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사람 성향이 어디 안 가잖아요. 가끔 가족 모임이 있어서 동서를 만나면 제 속을 긁으려는 건지 알바도 안 하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더러 알바 몇 시간에서 무슨 집안에 도움이 되냐는 소리를 해댔지만 묵묵히 참아냈어요. 벌이가 시원찮은 시동생 덕분에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계속 새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를 바라보는 어머님의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기에 내년에 조카의 입학식 날이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어 2월이 되었고 드디어 동서 아이가 입학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님은 아이 입학을 앞두고 가족 사진을 하자고 하셨고,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하게 됐죠. 당연히 저더러 음식 준비를 시킬 줄 알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외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시댁 근처에 중식 레스토랑으로 다 모이게 되었고, 그날의 주인공인 동서의 아이는 새하얀 드레스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저녁 한 끼 하는데 무슨 연주회 마냥 오버해서 꾸민 모습이 참 웃겼어요. 아유, 우리 민서 오늘 너무 예쁘다. 공주님이 따로 없네. 정말? 할머니가 용돈 주신 걸로 샀어요. 아유, 그랬어. 그래, 어서 음식 주문하자. 아이 입학이 뭐 그리 큰 대수라고. 조카가 용돈 얘기를 꺼내자 얼른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 적은 돈은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시어머님은 늘 시동생에게 마음을 더 쓰셨어요. 저희 남편도 분명 시어머님 아들이 맞는데 누가 보면 계모인가 싶을 정도로 안 챙겨주셨거든요. 용돈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도 넉넉하게 사는 살림은 아니었는데 저희 남편은 시댁에 돈을 주는 사람이었고 시동생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민서 용돈 챙겨주셨나봐요? 아, 그냥 조금 줬어. 그 가방이랑 옷이랑 좀 사주라고. 세진이 입학할 때도 챙겨줄 거야. 와, 진짜요? 우리 세진이도 할머니 용돈 기대해보자. 남편은 능청스럽게 대답하면서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저희 몰래 시동생을 챙겨주다가 제가 알게 돼서 서운했던 전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해서 한 말이라는 걸 눈치채고 저도 같이 웃어줬어요. 식사가 시작되었고 화제는 동서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물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니 당연히 주인공이 되어야겠지만 애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딸랑 둘이 있는데 한 아이만 계속 주문을 받으니 제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졌어요. 얼른 먹고 먼저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호들갑을 떨며 말을 했어요. 아니 새언니, 이거 샤넬 아니에요? 아, 봤어요? 민서 아빠가 민서 입학한다고 하나 사줬어요. 우와, 진짜? 둘째 오빠 장난 아닌데? 그냥 할부로 산 거야. 할부라도 1, 2십 하는 것도 아니고 둘째 언니 부럽다. 생활비도 부족해서 시어머님께 손 벌리며 사는 사람들이 명품백을 할부로 샀다는 말을 들으며 참 대책 없구나 싶었어요. 형편 때문에 중학교 졸업도 못한 나에게 그렇게 비난을 했으면서 형편도 안 되는 상황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가방을 덥석 샀다니.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왜 엄마가 명품백을 선물 받아야 하는지도 도통 이해가 안 되더군요. 시어머님도 명품백 얘기를 같이 들었지만 별 말씀을 않으셨어요. 조금 불편한 낌새를 보이셨지만 여전히 그날도 시동생 내외를 감싸는 모습에 저는 더 단단히 벼르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받은 수모들 곧 되돌려 주리라. 3월 입학식 날이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동서 아이의 담임을 제가 배정받게 되어서 제가 담임이 되었거든요. 신도 저의 편이 되어줬으니 한방 먹일 일만 남은 거죠. 이야, 당신 진짜 멋진데? 고마워요, 여보. 역시 옷이 날갠가 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비싼 옷도 다 입어보고. 오늘 잘하고 와. 재수씨 만나면 인사 잘하고. 응. 제가 입학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잘 아는 남편이 전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제 옷을 한 벌 사왔어요. 백화점에 가서 나름 비싼 옷으로 골라왔다는 원피스는 제 인생 처음으로 입어보는 비싼 옷이었어요. 동서를 만나도 기죽지 말라면서 제 뒤에는 남편이 있다며 응원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딸이 쫓아와서 꼭 안아주기도 했어요. 너무나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족의 응원을 등에 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입학식에 온 학부형들도 아이들도 제법 긴장한 표정이었고 다들 차려입고 왔더군요.
저는 운동장을 둘러봤어요. 곧 조카와 동서를 찾을 수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총출동해서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의 이름표를 하나씩 건네주었고 곧이어 조카와 저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알아본 조카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놀라는 아이를 챙겨주고 고개를 드니 역시나 깜짝 놀란 동서가 자기 아이처럼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형님, 동서 왔어? 민서 입학 축하해. 동서 많이 놀랐나 봐. 그래도 나는 오늘 1학년 9반 담임 선생님이니까 형님이라는 호칭은 삼가해줘. 민서 어머니, 아셨죠? 아니, 이게 어떻게...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 민서 어머니, 지금은 입학식 진행 중이니 운동장 뒤편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를 붙잡고 말을 걸려고 하는 동서에게서 등을 돌리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선을 긋는 제 모습에 동서는 엉거주춤 뒷자리로 이동을 했고 입학식은 순서에 맞게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식이 진행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는지 다들 저를 보고 경악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시누이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며 뒷목을 잡는 모습이었어요. 교단 옆에 서서 그 모습들을 죄다 지켜보고 있자니 너무나 통쾌했어요. 손끝이 짜릿할 정도로요. 시어머님은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어디로 전화를 거는데 아무래도 남편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싶으셨겠죠. 그날 입학식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됐어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대면 후 교문으로 배웅을 하는 것까지 문제없이 잘 끝이 났죠. 저희 반 아이들을 모두 배웅하고 나자 시댁 식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그동안 알바한다고 하지 않았어? 새언니, 또 우리 속인 거예요? 형님, 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셋이서 얼마나 쏘아붙이던지 주변에 있던 학부형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는 지금 업무가 남아서 교무실로 가봐야 하니 저녁에 시댁에서 만나자고 하고는 곧장 학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등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한 번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교실로 향했죠. 저들 셋이 속이 얼마나 탈까 싶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정말 예상대로 체증이 내려갔는지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이는 그제야 제가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신나서 제잘됐고요. 남편도 낮에 시어머님이 자꾸 전화하셔서 곤란했다고 하면서 연신 웃더군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팔을 붙잡혀 소파에 앉혀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의 신문이 시작됐어요. 애미, 어떻게 된 건지 어서 말해보거라. 하루 종일 얼마나 속이 탔는지 아니? 시어머님과 시누, 동서, 시동생까지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고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어머님도 아가씨도 동서도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교대로 가서 선생님이 됐어요. 그게 다예요. 아니, 언니가 교대를 어떻게 가요? 거기 입학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요. 아가씨 공무원 공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합격이랑 취직은 제가 먼저 했네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제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시누이가 발끈하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이 나서서 말을 해줬어요. 지혜, 너 이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할 거야?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내 아이 엄마고. 앞으로 말 조심해. 오빠,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시누이는 한 소리 듣고는 깨갱하며 어머님 뒤에 숨었어요. 그 모습에 한숨을 푹 쉬던 어머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우리한테 왜 아무 말 안 했니? 왜 우릴 속였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처럼 또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저 중태라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응원보다는 안 좋은 소리들을 하실 것 같아서 말 안 했습니다. 형님, 정말 이상하시네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래요? 둘째는 가만히 있어. 네, 어머님. 시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시며 가만히 계시더군요. 시어머님 뒤에 있던 시누이와 동서는 한통속이 돼서 저를 한껏 노려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자기들을 속였다면서 저더러 무서운 사람이라며 수군거렸어요. 네가 아무 말 안 한 건 솔직히 서운하다. 그래도 애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했다니 네가 대견하구나. 어머님, 내가 그동안 너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너도 상황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마친 걸 텐데 내 생각이 짧았어. 너한테 모진 소리 한 거 미안하다. 엄마! 어머님! 시어머님의 돌발 발언에 시누이와 동서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애 키우면서 살림해가면서 학교 졸업에 선생님까지! 첫째가 얼마나 대단하니? 그에 비하면 너는 세 발의 피지! 엄마! 너무해!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도 이제 독립해! 다 큰 놈이 아직도 엄마한테 빌붙어서 용돈 받아서 사는 게 말이 돼? 공무원 시험도 그냥 때려쳐라. 10년이나 했으면 많이 했어.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다음 화살은 동서에게 향했어요. 민서, 이제 1학년에 입학했으니 올해 준비해서 너도 이제 일 알아봐라. 더 늦으면 일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 그게 제가 나이가 있어서. 너는 첫째를 보고도 핑계가 나오니? 내 아들이 못나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도와줬지만 그래도 너희 살 거 다 사고 할 거 다 하는 거 보니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닌 것 같다. 나도 더 이상은 안 돼.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정색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어머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실 줄은 정말 기대 안 했거든요. 제 편을 들어주실 줄이야.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간 미운 오리 새끼처럼 끼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던 제가 드디어 시어머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콧대 높던 시누이와 동서도 제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요즘은 시댁에 놀러 가게 되면 시어머님이 버선발로 반겨주시고 행여나 일하는 게 힘들지는 않는지 살뜰히 챙겨주세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모습이죠. 세진이 너는 좋겠다.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큰엄마 반에서 인기 진짜 많아. 애들이 큰엄마 진짜 좋아하거든. 응,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지. 그래, 부러워.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나 하지. 엄마는 일 안 해. 야, 김민서. 애들끼리 하는 말을 들은 동서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시어머님의 생신을 맞아 모인 가족 모임 자리에서요. 시어머님은 동서의 뒷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고요. 뭐라도 배워보라고 하니 말을 안 듣는다. 네가 얘기 좀 해봐라. 내 말은 뭐 듣나. 시동생도 동서가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궁시렁거렸어요. 시어머님 지원이 끊기고 나니 생활이 많이 어려운 모습이었죠.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시어머님은 모른 채 하시며 저에게 음식을 챙겨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너는 살이 좀 붙어야 돼. 몸이 이렇게 말라서 바깥 일을 제대로 하겠니?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도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생신이잖아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마음 아픈 얘기하셨던 일들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고요. 그 계기로 저희는 세상 친한 고부 사이가 되었어요.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시댁에서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고 선생님으로서 제 자리도 잘 다져가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니 남편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에게도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당당하고요. 반면 시누이는 아직도 계속 공무원 시험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결혼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것 같고요.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는 생활도 익숙해진 모양이에요. 동서도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취직을 몇 번 시도는 했는데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두더라고요. 아직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냥 20대 같은 마인드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큰 태풍이 다가온다는데 모쪼록 피해 없이 다들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강하세요.